(2020년) 전 세계로 퍼지면서 장기적 사태로 이어진 코로나19. 처음에만 해도 우리가 이런 걸 상상하지는 못했었죠.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고 모두 혼란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유치원이며 학교 가지 못하는 나날이 많아졌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걱정과 고민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위기의 교육에서는 육아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학습 공백, 또 영유아의 발달 지연까지 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 주제를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스트레스와 마음 돌보기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우리 코로나 시대에 힘든 부모님들이 조금 더 위로받으시고 또 아이들을 조금 잘 케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임상심리 전문가 고은정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이라서 좀 떨리긴 하는데 좀 제가 보복대도 좀 찰떡같이 잘 알아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육아를 하다 보니까 두 분 선생님들의 말씀을 오늘 정말 한마디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나왔는데요. 먼저 고 선생님께서는 심리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코로나 전, 후 비교했을 때 상담 장면에서도 변화가 좀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뭐 우울, 불안한 그런 분들은 여전히 똑같이 오시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더 뭐 불만, 화, 짜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면서 좀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타인들, 가족들과 좀 이렇게 트러블이 나는 네. 충돌을, 갈등을 호소하시면서 오는 분들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스트레스가 조금씩 이게 도를 넘어가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작년만 해도 조금만 더 버티자, 마스크 조금만 더 쓰자 이런 이야기로 서로를 격려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다 보니까 낙심을 넘어서서 이렇게 뭔가 폭발할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이 좀 생기는 것 같다는, 저도 그 생각 자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도미향 교수님은 아동복지학 가르치시기도 하시지만 부모 코칭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부모들의 고민들 많이 접하실 텐데 코로나 이후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 네. 부모님들은 주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그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중3 늦둥이 아들이 있어요. 제가 네. 우리 큰 아이하고 17살이나 차이 나는 엄청난 이국자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 특히 이제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린 영유아도 그렇고 예.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휴원하거나 그러면 이제 엄마들의 어떤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시간이 엄청 길어지니까 네. 그만큼 이제 거기에 따르는 뭐 식사 제공이라든지 아이와 함께 놀아주거나 이런 것에서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게 늘은 것이 지금 통계 조사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참 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한 가닥 위안이 되는 게 전문가이신 교수님도 아니 막 긴 시간 육아하는 게 힘들다. 네. 예, 전문가도 힘들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육아를 맡은 엄마든 뭐 아빠든 육아를 전담하는 분들의 그 고충에 대해서 서로 좀 더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면서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두 분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코로나 스트레스와 마음 돌보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블루를 넘어서서 코로나 레드 그리고 코로나 블랙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레드는 블루에서 느끼는 감정이 더 격상돼서 우울이나 불안의 감정이 분노로까지 표출되는 것, 그리고 블랙으로 간다고 하면 정말 색깔에서도 그 어감을 확 느낄 수 있듯이 좌절과 절망 그리고 암담함 등의 좀 극심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심리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어떤 증거일 것 같습니다. 내 육아 스트레스가 감당 못할 만큼 정말 심하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까, 구 선생님?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향이라면 보통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 좀 개인 내적으로 내 스스로 좀 감정들을 좀 다스리는 거, 그것과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지 체계를 활용해서 좀 도움을 받는 거, 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너무 지금 힘들다 이럴 때는 좀 빨리 이제 주변에 이제 남편이든 또 뭔가 돌보미 시스템을 활용해서라도 내가 단 2시간이라도 좀 숨을 쉴 수 있게, 그래서 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친구라든가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좀 이걸 다운시키고 해소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이런 다양한 체계를 좀 활용해서 적극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방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제 육아를 하지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뭐 나만 힘든가? 육아라는 게 원래 뭐 엄마라면 응당 책임져야 하는 거고, 좀 도움이 필요할 때 선뜻 못 그러고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증상이 있으면 확연히 이거 혼자 좀 어떻게 하려 들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좀 딱 판단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자꾸 화가 나고 아이를 혼내고 이유도 없이 혼내고 또 필요 이상으로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이래서 이게 너무 자괴감이 들고 또 이후에는 또 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게 뭔가, 그러면 또 애는 엄마 또 화낼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 이걸 얘기 같지가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어떤 죄책감, 수치심, 또 뭔가 분노, 이런 것들이 감정 조절이 잘 반복적으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좀 전문가의 좀 도움이 필요할 거고, 자기 안에만 이렇게 혼자 머무는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에는요, 코로나로 인한 엄마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대변하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마미 주스. 엄마도 스트레스가 높으니까 뭐 와인을 홀짝이거나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좀 다루려고 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아이들 보는 앞에서 엄마 술 한잔 한다 하는 모습 보여주기가 싫으니까 아이한테는 이건 엄마 주스야,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마미 주스가 등장을 했던 거죠. 근데 한국에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육퇴라고 하죠. 오늘의 육아가 끝이다, 퇴근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 잔 기울이시는 육아하는 엄마, 육아하는 아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육아가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소진되는 스트레스 높은 어떤 영역의 일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아빠의 육아, 그리고 육아휴직 많이 높아졌다, 그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육아란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는 인식도 정말 예전보다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인용해 볼게요. 엄마의 주중 평균 돌봄 시간이 전업주부의 경우 14시간 이상, 그리고 맞벌이의 경우는 5시간이 넘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빠도 역시 주중 평균 한 2-3시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육아 부담이 증가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로 인한 돌봄과 일을 병행해야 해서 더 힘들었다라고 답한 비율이 엄마의 경우 84.2%, 아빠의 경우 70.7%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그냥 온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 맞고요. 특히 엄마라는 역할, 아빠라는 역할을 짊어진 이들에게는 정말 육아 부담이 더 커지는 힘든 나날을 안겨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빠들 또한 전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아빠 육아는 조금은 부족하다. 아빠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 지원, 인식 개선 모두 함께 가야만 이 아빠 육아 시대가 더 활짝 열릴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 20년 정도 사이에 얼마나 아빠 육아 시간이 늘었을까 이렇게 한 조사들 보면 네.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정부 통계를 보면 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트에 가거나 하면 그래도 아빠들이 좀 더 참여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참여 시간이 굉장히 적더라는 거죠. 아, 네. 우리가 많이 달라지고 네. 있고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실제 통계로는 아직은 네, 거의 우리 남성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아빠들 그 어떤 마음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또 사회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도 있더라. 예를 들면 육아 그 휴직제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북유럽, 스웨덴 같은 나라는 통상적으로 아빠들이 굉장히 육아에 참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라떼 파파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네. 유아차 끌고 가는 아빠. 그렇죠. 그렇죠. 네, 한 손에는 맞습니다. 라떼 네. 들고 이렇게. 네. 그걸 그렇게 동경하면서 바라봤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가끔은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가끔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없고. 여전히 너무 드물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린 그런 말이 있죠. 꼰대 라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라떼네요. 네, 다른 라떼인데 아빠는 여전히 지시하고 뭐 좀 통제하기나 하고 뭐 약간 그런 맥락이 조금 더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선진 그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처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로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그 육아휴직 제도도 이용률이 한 작년 19년 기준으로 2만 명 이상 이렇게 됐는데 전체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적더라는 거예요. 육아휴직제를 이용하는 퍼센트가 한 8%, 그 중에 아빠가 이용하는 건 1.1%. 정말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어떤 사회적인 그 기업의 분위기라든지 남성이 휴직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기업 어떤, 문화가 상당히 네, 그 맞습니다. 영향을 많이 성진이나 뭐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좀 있다. 확실히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기 위해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도 할 테고 서로 더 장려하는 문화가 어서 정착이 돼야 할 텐데 예전에는 이제 그래도 주말이면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나가서 뭐 놀아주고 이렇게 좀 시간 보내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한다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외출할 장소를 찾는 것도 정말 마땅치 않아졌어요. 아버지들이 다 막막하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아버지가 그 놀아줘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죠. 그 아이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아이가 관심을 가지는 흥미는 뭘까? 네, 아이가 어떤 놀이에 더 재미있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찾는 게 가장 첫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주도적으로 아빠랑 같이 놀아 그러면 아이는 뭐지? 그리고 이제 그 주도권을 뺏어오게 되면 오히려 아이의 놀이를 그렇죠. 많은 아버지들이 일으키는 오류가 이건 것 같아요. 주도하려고 하는 거. 오랜만에 내가 작정하고 놀아주려 하니 아빠가 재밌는 거 가져왔어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관찰하기 이전에 뭔가 막 제시하기 급급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약간의 방법과 요령만 터득하면 집에서도 아이와 충분히 좋은 시간, 되게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일단 육아 스트레스가 워낙 높아지니까 그로 인한 갈등, 그 우울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서로를 향해서 약간 화살처럼 표출이 되는 경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이혼 위기에 처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영국,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고 중국에서도 이혼율이 높아졌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부부 사이의 갈등 어느 정도인지 저희 영국 현지 취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국에서는 평소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90분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It was tough. It was very tough. And on the kids, it was tough too. But the school was of help, given they had to be on Zoom till half of the day, which was good. But generally, it was tough. It was very tough. Juggling between your own work and schoolwork was quite difficult because, you know, when they wake up in the morning, you drop them off at school, you have the time till after school. So that was the most tough. Because we have to unfortunately, we have to accept that the world has changed. And it's changed forever. And we have to make the best out of it. During the pandemic, the homeschooling added a lot of stress on parents. My wife and I were lucky in that we work from home, so we didn't have to juggle going to work outside the house as well. And we tried to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schooling my son. Depending on the amount of work that he had to do or the type of work, sometimes it was easy, sometimes it was very difficult, and there were some fights. It's been quite difficult. Our families have not been able to go to work. We've been stuck at home for all this time. As far as school was concerned, schools were shut down. Kids couldn't go to school. Well, even we had problems. Even we started getting problems because we were stuck at home together. I deal with jewelry. I'm in the jewelry business. So even our stores were closed. So it's daily. You start realizing once you're staying together all day, you're in the house all day, and you realize that it's not always easy to get along when you're together all day from morning to evening. There were times where I would just go sit in the car for a couple of hours. I listen to music or watch Netflix just to get out of the house, to have some separation time. But it was a stressful time for us, a very challenging time, even in a marriage. But this time it's one of those times where we all had to collectively be together all day, do everything together, eat, sleep, everything was together. It's the first time, in fact, I've spent the most time with my wife I've spent with her the last 15 years since I've been married to her. It's the most time I've spent with her during COVID. I've never spent that much time with my wife. 영국 유명 인사들의 이혼을 담당했던 피오나 시클턴 변호사는 자가격리 후 부부들의 이혼율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대목은 여름 휴가철과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 등 부부들이 오랜 기간 함께 지낸 직후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깊어진 부부 갈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영국의 이혼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율이 높아진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기도 하고요. 이혼 상담은 증가했다. 요건 좀 확실하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10만 6,512쌍이 이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보다 감소했는데요. 법원에 들어오는 각종 이혼 관련 소송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이혼율을 감소시킨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법원이 휴정한 게 영향을 준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결혼 건수가 줄었으니 이혼 건수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이제 부부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고 선생님 어떤가요? 코로나19로 인한 부부 갈등 확실히 높아졌다고 느끼십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이전에도 우리가 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추석, 뭐 설 이렇게 3박 4일 같이 있는 경우에 계속 얼굴을 보게 되고 그러면 대화를 안 할 수가 없고 평소에는 그냥 묵혀 지나가고 또 참고 지나가고 이랬던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자꾸 맞닥뜨리게 되니까 싸움에 이제 불씨가 되고 이것이 번져서 이제 결국 이혼으로 이제 치닫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지금 역시 이제 그와 유사한 양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제 뭐 재택근무 많아지지 또 네. 계속 아이들은 좀 이렇게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깥에서 풀던 스트레스가 이제 집으로 오고 더 잔소리하게 되고 막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죠.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극형 증후군이라고요. 이게 이제 남극 세종 기지에 파견됐던 연구자 군인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이제 처음 발견됐다고 해서 남극형 증후군이라고 불리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좁고 또 세상과 고립된 이러한 곳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감, 뭐 편안하게 좀 거리를 두고 조금 자기의 영역에서 좀 혼자 쉴 수도 있고 이래야 하는데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싸우게 되기도 하고 네. 혹시나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을 때는 2주간의 이렇게 격리를 당하잖아요. 그럴 때에 고립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제 되게 안타까운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닮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남극형 증후군이 요즘 이제 새롭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네. 예. 우리 막연히 가족과 함께하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냐라고 늘 이야기하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가사 부담은 커졌고 동시에 아이들 공부 봐주는 것도 이제는 학원에 못 가니까 내가 봐줘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담이 많고 그런 가운데 서로 이제 안 해보던 걸 합을 맞추려니 엄마 아빠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갈등의 소지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부 간에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자녀 양육 태도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부 간에는 서로 그 성장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당신은 왜 아이에게 계속 허용적으로 해? 왜 수용적으로만 해? 그렇게 해서 아이 제대로 좋은 학교 가겠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 집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 간에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더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문화와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갭을 좁힐 건가 그런 대화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부부가 이제 갈등이 나서 싸우거나 다투고 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다 그것이 다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 이제 계속 있고 하니까 내가 더 보채서 그래. 내가 이렇게 제대로 숙제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뭘 못해서 그래.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특히 그런 면에서도 이제 아이를 양육할 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조금 더 챙겨주고 이해하고 아유 애썼네. 요 마디 하나가 사실 은근히 힘이 세거든요. 그 인정의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길고 긴 푸념을 하는 건데 어쩌라고 하면 말문이 막히는 거죠. 맞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 말씀들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최대 피해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아졌고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 돌보기도 지금 꼭 필요한 시기인데요. 일상 회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함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8살 예원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슬슬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예원이는 아직 꿈나라 여행 중입니다. 꿈에선 마음껏 놀고 있을까요? 평소 계절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자주 떠났던 가족.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행은 힘들어졌고 그 사이 예원이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예원아, 일어나야지. 잘 잤어? 일어나. 뭐야? 졸려? 어휴.
아직 눈꺼풀이 무겁지만 바로 일어나 준비하는 모습이 대견하네요. 밥 먹자. 이 앞으로 조금 나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네. 입학식 있었어요? 없었어요. 입학식은 없었고. 엄청 기대했는데 가지 못해가 슬펐어요. 슬펐어요. 학교 생활에 기대가 컸던 예원이. 입학식은 못했지만 그래도 요즘은 학교에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갑시다. 학교를 갑시다. 자, 이제 갈까요? 마스크 써. 어느새 2학기가 시작된 지도 2달. 예원이의 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예원이는 코로나 때문에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학교 가면서? 친구들하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얘기 못하는 거? 네.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도 아쉽기만 한 상황. 언제쯤 같이 신나게 놀 수 있을까요? 잘 갔다 와. 학교에 보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요즘. 엄마의 걱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코로나 걸릴까 봐 걱정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집에만 있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런 것도 걱정되고, 한참 뛰어놀 시기인데 그런 걸 못하니까 친구 관계도 이제 좀 잘 같이 많이 놀아야지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없더라고요. 점점 확대되고 있는 등교 수업.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은 전면 등교 중입니다. 집안의 막내이자 늦둥이인 예원이. 언니와는 10살 터울인데요. 코로나 이후 바뀐 일상에 초등학생인 예원이도 고등학생인 언니도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집에서 주말이면 항상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제 잘 돌아다니는 편인데 일단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아니, 집에만 있으니까 먹을 걸 너무 많이 찾아요. 애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책을 보는 것도 한때고 그러니까 일단은 예원이도 같은 경우에는 한 2, 3kg가 확 쪘어요. 먹는 게 이제 단 거 위주로 자꾸 먹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걱정이에요. 전업주부인 엄마. 혼자 있을 때면 집안일에 쉴 새 없는데요. 엄마는 항상 가족들 걱정이지만 사실 엄마 자신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바쁘고 육아에 부담이 많아지고 또 살림, 뭐 일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 혼자서 지낼 수 있는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돼요. 뭐 좀 표현하자면 멍 때리는 그런 정도의 어떤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10분, 20분만 있어도 그것이 휴식과 재충전이 되고요. 더 나가서 내가 좀 즐겁게 느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취미, 음악을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런 시간도 확보하면 더욱더 좋겠죠. 근데 이런저런 것이 너무 바빠서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제일 도움되는 게 사실 배우자입니다. 즉 부모죠. 그러니까 부부관계, 부모의 관계가 좋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자신들의 어려움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나누면 그것은 육아 스트레스를 좀 날릴 수가 있고 아울러서 육아로 인한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흐릅니다. 엄마의 하루는 예원이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는데요. 아이고, 가자. 어머니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예원이 이제 학교할 시간 돼서 학교에 데리러 가요. 아, 그럼 매일 이렇게 학교에서 어머니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점심 먹고 하교하는 초등학교 1학년.
엄마가 마중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원아, 예원아, 잘 갔다 왔어?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음악 학원으로 가는 예원이. 엄마가 데려다 줍니다. 잘 갔다 와. 근데 원래 여기 열심히 해. 손 껴, 손 껴. 예원이가 피아노 레슨을 받는 동안 엄마는 집안일을 마저 하고 다시 학원으로 옵니다. 잘했어? 응. 잘하고 왔어? 빨리 끝났지.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 몰라 그냥 일찍 끝나졌어. 와우, 잘했나 보지? 곧 있으면 저녁 시간. 집에 가기 전에 향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마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예원이. 무슨 일일까요? 아, 과자 생각이 났나 보네요. 고르고 골라 드디어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살쪄. 과자 안 먹기로 했잖아. 아니야, 과자 안 먹기로 했잖아. 어? 살 빠지면 사줄게. 어? 안 돼. 더는 떼쓰지 않는 예원이. 엄마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겠죠. 안타깝지만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거 먹으면 또 밥을 안 먹어서. 아. 예원이, 속상해? 응? 속상했어? 과자는 못 샀지만 금세 기분 풀고 명랑해진 예원이. 엄마는 놀아줄게. 조금만 하면 많이. 조금만. 오케이. 이번엔 엄마가 양보해서 놀이터에서 노는 걸 허락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느새 조심스러운 공간이 돼버린 놀이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만큼 더 재미있게 놀 준비 완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예전처럼 자유로워지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잠깐 한 10분? 학원 갔다 오면서 잠깐 10분 놀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나오면 아이들이 없고요. 놀이터에. 혼자서 놀게 되니까 이게 노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금방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잠깐이라서 더 즐거운 이 순간. 또래 친구와 함께 노는 게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놀이터에서 놀고 나니까 좀 재미있었어요? 네. 코로나 아니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놀았을 텐데.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 간식 먹을 차례. 과자와 인스턴트 식품을 대신하는 건강 간식은 바로 과일입니다. 평소 TV를 비롯해 미디어 콘텐츠를 즐겨보는 예원이. 화면 속에 예원이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또 유튜버가 되고 싶으니까요. 아, 예원이도 유튜버가 되고 싶어? 네. 알고 보니 예원이는 크리에이터 꿈나무. 그래서 더 좋아하고 많이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예원이도 유튜브를 좋아하네요? 네. 하루에 유튜브 얼마나 봐요? 집에 있으면서 한 3-4시간은 쭉 보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유튜브만 찾더라고요. 뭐 너무 재밌는 거 보고 있으면 조금만요 막 이러면서 계속 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화를 내야지 이제 그때는 이제 끄고 확실히 집에만 있으니까 유튜브만 보게 돼요. 어른들이 보는 그런 것도 이제 접촉하게 되고 그리고
시력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걱정이 돼서 되도록이면 좀 안 보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거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다른 거 할 때 너무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미디어 시청 시간. 과연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핸드폰 이제 사용 시간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업까지도 지금 뭐 핸드폰이나 패드나 아니면 그 노트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는 좀 다르겠지만 모든 측면에서 미디어를 이제 사용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최소는 한 50%가 늘었다라고 얘기하고 뭐 최고는 한 90%가 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뭐 온라인 세상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미디어로 활용하게 되면 뭐 운동 시간이 줄 수밖에 없고 뭐 공부 시간이 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의 뭐 수면 시간이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한가로운 시간. 운동을 시작합니다. 누가 더 많이 하나 할까? 손잡고 하면 안 되지. 누가 더 많이 하나 할까? 시작. 하나, 둘. 통통한 모습이 예쁘지만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한 예원이. 3kg 감량이 목표. 간식은 줄이고 매일 저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거 좋아? 좋긴 좋은데 다리 이런 거 하면 다리 여기랑 허리가 아파서 너무 싫어요. 그냥 하기 싫은 거지. 응. 하지만 해야 돼. 배 나와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치우고 그 시간에 잠깐 쉬면 이제 어느 정도 소화되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하고 그리고 씻고 그리고 이제 잠자는 편이에요. 여기에 예원이의 다이어트를 위해 엄마는 검수표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운동량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 써봐. 총점이 높아지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하죠? 앞으로도 운동 열심히 해야겠네요. 예원아, 저 텐트 뭐야? 저거 제 텐트예요. 저 텐트 예원이 거예요? 네. 왜 갖다 놨어요 여기에? 전에 저거 텐트 치고 피크닉 가기로 했는데 자꾸 밀려갖고 속상해갖고 엄마가 아빠고 쳐주라. 예원이 그 뭐야? 캠핑 가는 거 좋아해요? 네, 차박도 많이 했어요. 캠핑이 그리운 예원이. 오죽하면 거실에 텐트를 쳤을까요? 다시 캠핑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이번엔 도화지에 바람을 담아봅니다. 응? 이거 뭐야? 행복한 우리 가족이에요. 코로나 끝나면은 다 같이 놀이동산 가고 싶어서 그린 거야. 놀이동산 그치, 가본 지 좀 됐지. 자주 갔는데 그치? 예전에 바닷가 가고 이모부랑 바다에 있는 놀이동산 갔었는데 또 가고 싶다 거기. 그래, 빨리 없어지라 그래 코로나. 그래서 내가 전에 밤에 코로나 죽어라 하면서 박수를 죽이는 척 했잖아. 코로나 끝나면 꼭 놀이동산 놀러 가자. 응. 약속. 약속. 도장. 쭉.
도장 찍었어. 네, 초등학교 1학년 예원이의 일상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모두에게 해당하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또 체중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수많은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게 이거 확진자. 근데 저는 이 말도 누가 개발했나 너무 기발하다는 생각했거든요. 우리 체중 관리 분명 필요하고요. 그에 앞서서 마음 관리 정말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 듭니다. 저도 보면서 유튜브 시청에 대한 문제, 이것도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영상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 아무래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에도 좀 지혜를 나눠주시죠. 사실 요즘 그 유튜브도 많이 보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네.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 보고 뭐 다른 영상들도 보고 너무 많이 보니까 계속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 네. 정말 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적인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게 약화되고 자꾸만 이제 자기가 그 현실 세계하고 가상의 세계, 사실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니까 신체 활동을 쫓게 되니까 당연히 또 살도 찌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의 발달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미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은 그걸 아예 안 하게 한다는 게 너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예. 그 방향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우선 인정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예. 1번 인정.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재밌구나.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네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의 2시간 이상을 그걸 보고 있네. 이렇게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팩트를 정확하게, 그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휴대폰, 아니 게임을 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고 있어. 그렇죠. 이러면 안 되고. 너는 맨날 휴대폰만 보고 있어. 이러면 내가 언제 맨날 휴대폰 봤는데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발견한 시간만큼을 알려주는 거죠. 1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나에게 오는 피해를 명확하게 나전달법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그렇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넌 말이야, 뭐 맨날 이거만 보고 말이야, 앉아가지고 숙제도 안 하고 말이야,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막 너 전달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메시지로 먼저 얘기해주고,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오는 영향을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청하기.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네가 그만 봤으면 좋겠어. 아니면 네가 9시까지만 봤으면 좋겠어. 네. 내가 원하는 걸 요청하는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자기 자제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 요청으로 순순히 오케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네. 저도 요청으로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엔 강압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네. 엄마 이제 끌 거야. 네. 이렇게 갈 수밖에 그렇죠. 명령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재밌는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거 할 때도 예고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 재밌는 걸 우리가 보여줄 거예요. 당신이 관심을 좀 가지고 봐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쓰거나 컴퓨터를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예고편이 필요해요. 자, 네가 이제 먼저 알려주는 거죠. 미리 내가 아직 엄마가 감정이 막 차지 않았을 때, 내가 조금 기다려 줄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보니까 너는 지금 30분 동안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앞으로 10분 후에 밥을 먹을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렇게 미리 언지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야, 스마트폰 그만해. 너 이제 지금 밥 먹어야 돼. 그러면 얘가 막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만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만 안 하잖아요. 너 야, 빨리 밥 먹어야 돼. 빨리 내가 열 헤아릴 때까지 와. 하나, 둘, 셋 막 이러잖아요. 숫자 세기 너무 익숙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 오잖아요. 그러면 야, 뭐라 그랬어? 막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라든지 이게 안 좋게 계속 막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는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상황에서 항상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순서라는 게 필요하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순서를 정해서 내 감정선으로만 가지 말고 중립적으로 해보자. 저 꼭 새겨보겠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기능이 순기능도 일부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가 지루하고 지겹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외롭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 즐거움과 낙을 발견하게 해주고 또 어떤 때는 친구들과 이렇게 즐겁게 소통하면서 또 그런 문화를 따라가야 하고 또 거기에 소속감을 느끼고 이러한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요즘 시대에 얼마나 이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냐. 사실 이러한 문제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안 좋은 것에서 좀 구제하고 아이에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이러한 이제 문화든 여유를 여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건데요. 좀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이런 쪽에만 매몰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도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에게도 재밌는 얘기도 하고 서로 이런 소통이 잘 되는 이러한 아이로 좀 인기 있는 아이로 변화하기 위해서 좀 배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상 회복이 중요한 만큼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살피고 마음 돌보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아주 중요한 걸 텐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선생님들께 아이들의 마음 돌보기를 위한 부모의 노력,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한 말씀씩 좀 듣겠습니다. 저는 늘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공감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정말 헤아려 주려고 잘 봐야 된다. 네, 정말 어떤 마음일까 진짜 궁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 훈육 얘기도 했는데 긍정적 자세로 아이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but 이런 걸 많이 써요. 영어로 but. 근데 너는 정리는 잘해. 근데 말이야 공부를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정리를 잘해. 그리고 공부도 조금만 더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말도 좀 바꿔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어떤 긍정성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고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학교가 거의 이제 정상화되려고 하는 시점이고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비대면에 있다가 우리도 좀 두렵지만 아이들이 그 학교로 정면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일상을 회복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그에 따르는 또 두려움과 불안과 또 어떤 연습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몫은 또 온전히 또 엄마에게 또 오게 될 텐데 엄마 자신의 이런 그 돌봄이 먼저 이루어져야 내가 돌보고 내 감정을 내가 잘 돌볼 수 있어야 그다음에 아이의 감정이 보이고 아이를 또 이해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엄마의 그 휴식이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늘 자기가 돌봐야 하고 주변 가족들도 그것을 늘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바라봐주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주변 환경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소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잘 마음 챙기기, 돌보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마음 잘 돌보고 챙겨야 한다는 것까지 뼛속 깊이 오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듯이 마음 돌보기는 부모와 아이가 모두 다시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만드는 행복 백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위기의 교육, 다음 시간에는요 아이들의 발달 지연 또 학습 공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